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웃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목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 이번 시간에 3개. 자, 우리나라 바로 동쪽에는 일본이 있죠. 그다음 우리나라의 서쪽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치? 그다음 우리나라의 북쪽에는 러시아가 이렇게 있죠. 자, 이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나라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가까이 있죠. 우리나라와 이웃한 나라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서 비슷한 점도 많다.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하지만 서로 다른 점도 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이웃 나라 중에서 영토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는 누굽니까? 바로 러시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알아볼 나라,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던 나라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자, 첫 번째 중국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중국의 위치와 영토 면적은 어떠냐? 중국은 바로 우리나라 여기 서해 바다를 건너면 중국이 위치하게 되겠죠. 자, 우리나라 서쪽에 위치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중국에 대해서 계속 볼까요? 자, 중국은 영토가 매우 넓다. 중국의 영토는 무려 세계 4위가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당연히 영토가 넓으니까 지형과 기후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평지도 있고 다양하게. 자, 대체로 연교차가 큰 대체로 온대기후가 많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구가 많아. 왜? 온대기후가 사람이 살기 가장 좋다고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건조기후 지역도 넓게 분포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밑에서 보면 알겠죠? 자, 중국은 우리나라로부터 여기 황해, 이 바다를 우리가 또 서해라고도 부르죠. 자, 이 바다 건너에 이제 중국이 위치하는 거죠. 자, 중국을 보면 온대기후, 자, 이렇게 넓은 평야 지역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화중평야, 화난평야, 둥베이평야 이렇게. 그쵸? 중국은 그러니까 주로 어때요? 서쪽이 낮은 지형이야. 즉 평지지. 반대로 보면 여기 왼쪽은 수촨 분지, 그 다음에 시장고원에서 티베트 고원, 그 다음에 여기 히말라야 산맥, 쿤룬 산맥 같은 텐산 산맥. 자, 요런 굉장히 높은 지역이 많다. 동쪽은 굉장히 높은 산맥 같은 것들도 많고 이런 지형이다. 그 다음 여기 보면 타클라마칸 사막이나 고비 사막과 같은 건조 기후도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기 서쪽에는 고원은 높은 지대에 평평한 땅이 있는 걸 바로 고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티베트 고원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높은 지역이지만 또 높은데 평평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살겠죠. 그 다음 서쪽엔 산이 많다. 방금 지도에 다 봤죠. 그 다음 동쪽에는 평야가 펼쳐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살까요? 평야 지역에 많이 살겠죠. 그러니까 동부 해안가 지역의 주요 항구와 대도시가 발달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수도 하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 볼까요? 베이징, 그쵸? 서쪽에 있죠. 그 다음 중국에서 또 큰 도시 상하이, 항구 도시죠. 자, 보시면 최대의 상공업 도시 상하이, 바다에 위치하며 서쪽에 있죠. 그 다음 광저우와 같은 이런 대도시들이 대부분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지도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자원이 풍부하며 여러 분야의 산업이 발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교과서 만들어지고 바뀌었죠. 세계 인구가 몇 번째로 바뀌었죠? 2번째로 바뀌었죠. 우리가 앞에 배웠던 인도가 이제 공식적인 인구 첫 번째 나라가 됐죠. 어쨌든 땅이 이렇게 넓다 보니 자원도 풍부하고 그 다음 중국 여러 분야의 산업이 발달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나 그 다음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도
중국에서 생산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이런 것 등등이 있고 중국이 또 그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중국산 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하면 맨날 싸구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그 이후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품질의 상품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중국을 더 이상 기술이 부족한 나라다라고 무시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에 대해서 봤습니다. 중국에서 매우 긴 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중국 문화에서 꼭 나오는 거 양쯔강 해서 여기 창장강이라고 부르는 이 양쯔강이 또 크고요. 또 하나의 강은 여기 있는 이 황하강이 되겠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이 두 개의 거대한 강이 있다. 그래서 창장강이라도 부르고 양쯔강이라도 부르는 이 긴 강의 이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자, 우리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인 또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동해바다를 건너서 바로 동쪽에 위치하죠. 자, 여기 바다가 바로 동해바다죠. 동해바다 건너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일본이다. 자,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봅시다. 일본의 자연환경. 일본은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천 개의 작은 섬이 있다. 자, 일본의 4개의 섬 이름 알아둘 필요 있어요. 자, 제일 위쪽에 있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인 홋카이도, 그 다음에 도쿄가 있고 가장 큰 섬인 혼슈, 그 다음에 시코쿠, 그 다음에 후쿠오카 여행 많이 가죠. 큐슈. 자, 이렇게 일본은 보면 위아래로 굉장히 길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기후 차가 좀 나겠죠. 홋카이도 지역은 눈이 많이 올 것 같고 아래에 있는 규슈 지역은 상대적으로 따뜻하겠죠. 네. 섬나라인 일본은 결국 비와 눈이 많이 내린다. 섬나라라서 비와 눈이 많이 내려. 이거는 무슨 영향을 받는 거야?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바다가 태평양이죠. 이 태평양에서 아무래도 바닷물이 많이 증발하니까 이런 바닷물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많이 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영토 모양 방금 말한 것처럼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기후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이렇게 집이 이런 모양이고 반면에 이 아래쪽에 보면 좀 더 따뜻해 보이잖아요. 이런 기후 차가 조금 큰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토의 대부분은 산지이다. 일본은 그러니까 산이 굉장히 많은 지형입니다. 그 다음 화산이 많고 우리 일본 하면 지진 많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산을 이용해서 화산이 있으니까 온천이 발달해. 그치? 그래서 일본 관광 가면 온천에 가서 관광을 많이 하죠. 됐죠? 그 다음 일본은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첨단 산업이 발달한 나라죠.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과거에 기술을 많이 배웠고 일본도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랑 처지는 비슷해요. 자기 나라에 자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원료 같은 것들을 다른 나라부터 사와야 되는 거야. 이 사온 재료로 자신들이 가전제품, 자동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팔아야지. 그래서 이 다른 나라에 팔려면 수출에 유리한 태평양, 즉 왜 태평양 지역의 공업이 발달하겠어? 이 지역에서 수출이나 수입이 쉽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도시들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바닷가 근처인 도쿄, 그렇죠? 뭐 나고야, 뭐 오사카, 이런 후쿠오카 이런 해안 도시들이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공업이 발달한 것은 이렇게 개인 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바닷가, 태평양 쪽에 대도시들이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으로 러시아. 러시아에는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다. 우리나라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 다음 러시아는 우리 알고 있죠. 러시아는 좀 독특한 게 대륙이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나라가 되겠죠. 맞죠?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자, 그 다음 러시아 하면 춥죠. 위도가 높기 때문에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많다. 됐죠? 자, 그럼 밑에 한번 지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해 봅시다. 자, 러시아 하면
아시아와 유럽을 구분하는 기준은 여기 있는 이 우랄 산맥이에요. 자, 우랄 산맥을 기쪽으로 이쪽은 바로 어느 문화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유럽의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푸틴 대통령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모스크바가 여기 위치하죠. 그렇죠? 주로 백인 유럽의 문화 영향을 받았죠. 반면에 우랄 산맥 오른쪽으로는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위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까운 건 이 블라디보스톡 이쪽은 그러니까 무슨 문화가 좀 더 나타난다고 봐야 돼? 아시아의 문화가 좀 더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동부 지역에는 고원과 산지가 분포해.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고원 높은 지역인데 평평한 땅이 나타나면 고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산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여기 산맥도 있고 이런 지형들이 나타난다. 다음 서부 지역에는 근데 평야가 있어.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도가 바로 서쪽에 있는 거야. 여기 보면 동유럽 평원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인구 대부분이 서쪽에 살고 있다. 자, 러시아는 근데 굉장히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석유나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 풍부하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 수출하고 이 자원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다. 그래서 밑에 사진으로 보시면 이렇게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되고 땅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에 많이 팔고 있다. 그다음 서쪽에 있는 이 모스크바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다음 러시아 하면 우리 엄청 추운 걸로 유명하죠. 냉대기후뿐만 아니라 한대기후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겨울철에 매서운 추위로 유명한 오이мя콘이라는 마을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을은 뭐 냉장고가 필요 없던데 그냥 밖에다가 놔두면 땡땡 얼어가지고 자연 냉장고가 아니라 냉동고죠. 냉동고. 그래서 남극을 빼면 인간이 사는 곳 중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이 이 오이мя콘이라고 하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여행가들이 가장 추운 마을이라고 하니까 이 마을을 막 여행 가보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가지고 하늘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는 순간 얼어버리고 라면 같은 것도 빨리 안 먹으면 바로 얼어버리더라고요. 정말 엄청나게 추운 나라가 바로 이 오이мя콘. 발음도 어렵네요. 자, 이 도시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러시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넘겨서 활동 볼게요. 자, 중국, 일본, 러시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성을 조사해 봅시다. 중국, 일본, 러시아와 관계 깊은 말 중에 중일러를 써봅시다. 자, 이거 잠깐 멈춰놓고 1분만 한번 해보고 맞춰볼래요? 자, 맞춰보셨나요? 자, 첫 번째 섬나라. 자, 누굽니까? 일본이죠. 그렇죠? 두 번째 창장강, 양쯔강으로 유명하다. 발음을 하니까 우리 추론할 수 있네요. 누구예요? 중국에 있는 엄청나게 긴 강이 바로 이 창장강, 양쯔강이다. 그 다음에 우랄산맥 누구예요? 러시아. 자, 유럽과 아시아를 구분하는 우랄산맥이 러시아에 있었죠. 그 다음에 고비사막. 자, 고비사막은 어디에 있어요? 중국에 있는 건조기후 중에 하나 나타나는 사막이죠. 그 다음 태평양 연안의 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다. 누구예요? 태평양 가까이 있는 건 일본이죠. 원료를 사오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일본의 공업지역은 태평양 바닷가 쪽에 대도시가 발달하고 공업지역이 발달했다. 세계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 누구예요? 러시아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였는데 지금은 2위로 변했어요. 자, 이건 누굴까요? 중국이죠. 자, 이렇게 지식은 변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조사하는 거는 넘기고 밑에 스스로 확인해요. 중국의 서쪽에는 고원, 히말라야라든지 티베트 고원, 그 다음 여러 가지 산맥들이 분포하죠. 동쪽에는 평야가 분포해요. 동부 해안가에는 주요 항구와 그 다음 뭐가 발달해? 중국 대도시가 발달한다. 알겠죠? 중국은 동쪽에 주요 항구나 대도시가 발달했다. 일본 영토 대부분은 산지이며 화산이 많고 바로 무서운 일본 하면 지진이 아주 자주 일어나죠. 러시아의 대부분의 인구는 평야가 펼쳐진 어느 쪽에 동쪽, 서쪽 지역에 분포한다. 그래서 모스크바가 수도인데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숨가쁘게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의 암호는 중국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양쯔강, 이거를 암호로 하도록